동물들이 함께 만든 낙원과도 같은 도시. 이곳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갓 경찰이 된 토끼와 도시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기꾼 여우가 함께 진실을 밝혀가는 이야기, 주토피아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토피아는 동물원인 주와 유토피아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유토피아란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그리스어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공간을 의미하죠. 동시에 좋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유와도 이어져 좋은 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육 강식의 먹이 사슬이 생존에 필수적인 동물들에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이기 위해 주토피아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옷을 입은 동물 이야기는 디즈니 고전에서 다뤄졌던 주제였습니다. 우화는 인간에 빗대어 꼬집을 수 있는 소재니까요. 따라서 동물판 삼총사 이야기나 아이들이 동물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 등 여러 동물 관련 이야기를 준비하다 토끼 스파이 첩보 영화로 틀을 잡고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동물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아이디어가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동물도시라는 배경을 완성해 갈수록 스파이 첩보물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우 닉을 중심으로 육식동물을 길들여서 평화를 유지하는 도시로 설정이 변경됐는데요. 실제 자연에서 다수의 초식동물과 소수의 육식동물로 생태계가 유지되기에 주토피아 역시 이 비유를 가져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목걸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혐오감이 직관적으로 시각화되면서 결국 현재의 내용으로 구성이 정해집니다. 이에 제작진은 디즈니 동물의 왕국 테마파크에서 여러 동물의 행동 습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애니메이터이자 디즈니의 창작 책임자 존 라세터가 아예 아프리카로 보내버려 자연 속 동물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세계관의 디테일을 잡아갔죠. You want to talk about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No better way to do it than becoming a carrot farmer. 경찰을 꿈꾸는 주디에게 현실을 말하는 부모님,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Yes! Your dad, me, your 275 brothers and sisters. 주디의 형제가 275마리라는 가늠이 안 되는 숫자라는 것. 실제로 토끼는 번식력이 왕성해서 많은 자식 세대를 두지만 자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체로 남는 개체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먹이 사슬이 끊어진 문명동물 사회에서는 많은 수가 살아남아 버니버로우, 국내에서는 버니빌로 번역된 동네에서는 개체 수 카운트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죠. 연약한 토끼임에도 경찰이 되어 도시로 떠나는 주디를 보고 걱정하는 부모님. 하지만 주디는 당찬 포부를 내뱉습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 말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공황을 겪고 있던 1933년 취임 연설을 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문구를 가져온 것입니다.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그렇게 주토피아로 향하는 주디. 그녀가 꺼낸 아이팟을 닮은 mp3에는 아주 다양한 패러디가 들어있으니 비틀즈를 개의 품종으로 바꾼 비글즈, 블랙사바스에다가 담비를 넣어 블랙세이블, 케이티 페리를 캣으로 바꿨고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동물 새끼를 넣었으며 U2의 발음을 이용해 양을 의미하는 유를, 플리트우드 맥 대신 야크, 푸파이터스에다가 동물의 덜인 퍼, 건젠 로지스는 설치류를, 셀레나 고메즈에게는 하이에나, 카니에 웨스트에는 개, 믹 제거의 이름을 들어 제규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디는 여러 생태계가 한 곳에 모인 주토피아로 입성합니다. 사하라 광장의 열기 뒤로 툰드라타운의 냉기가 몰아치는 분할은 거대한 기후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치 에어컨의 실외기처럼 열을 추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두 지역을 붙인 것인데요. 이는 주토피아가 에너지 순환과 효율을 고려한 설계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된 도시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차가 툰드라타운을 지날 때 화면을 잠시 멈춰보면 엘사와 안나의 복장은 아주 유명한 이스터에그로 알려져 있어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외에도 베링이라는 간판은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바다 이름으로 한랭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며 그 옆에 칠라웃은 쿨하다, 시원하다라는 의미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툰드라타운은 말장난을 통해 완성되었으니 하나하나 그 의미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I'm Gazelle. Welcome to Zootopia. 주디를 환영하는 전광판 속 캐릭터 가젤, 이 배역은 가수 샤키라가 맡았는데요. 그녀는 라틴 팝을 대표하는 스타로 샤키라 역시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두를 신는 동물이라는 무대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반영됐고 나아가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캐릭터로서 We cannot let fear divide us. Please give me back the Zootopia I love. 깊은 애정을 느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re loud. Don't expect us to apologize for it. 주디의 옆집에 살고 있는 버키와 프롱크, 각본을 맡은 제러드 부시에 따르면 이 둘은 동성 커플이었다고 하는데요. Crazy neighbors. 옆집 사람들의 말다툼 소리를 녹음하면서 화제가 됐던 Shut Up Littleman이 모티브라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주디, GPD라는 명칭으로 경찰서의 외관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유의 여신상과 스톤헨즈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I tell you, you are even cuter than I thought you'd be. 첫 출근을 한 주디를 보고 클로우 하우저가 귀엽다고 말하니 조심스럽게 답하는 내용은 Probably didn't know, but a bunny can call another bunny cute. 흑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특정 단어를 연상하게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동물들인 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디테일을 반영한 것이죠. The guy everyone thinks is just a flabby donut-loving cop stereotyping you. 가장 빠르다는 동물 치타지만 그와 반대로 굉장히 뚱뚱한 모습은 반전의 매력을 전해줍니다. 그가 살찌게 된 원인은 바로 도넛이었으니 실제 미국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베이커리 가게가 많았고 가게 주인들 역시 경찰에게 할인이나 무료를 제공해 자주 방문하게 하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부상조가 되는 관계였기에 경찰이 도넛을 주로 먹는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이용해 클로우 하우저의 캐릭터성을 유쾌하게 풀어낸 것이죠. Our first bunny, Officer Hops. Parking duty. 첫 출근의 업무가 주차 단속으로 배정되면서 허탈함을 느낀 주디는 발바닥을 텁니다. 이 행동은 실제 토끼의 습성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미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밤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귀에 반응하는 것도 코가 움찔움찔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웬 여우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주디, 또 다른 주인공 닉의 등장입니다. 닉은 프로에치 넥타이에 녹색 계열의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로빈훗을 레퍼런스했기 때문이며 상황에 대처하는 능청스러운 면모가 닮아 있습니다. I simply want to buy a jumbo pop. 여기서 점보팝은 거대한 사이즈의 아이스크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덤보에 대한 이스터에그이기도 합니다. Dear me, what's his name? Jumbo Junior. 순수한 눈망울에 도움을 준 주디. 그런데 알고 보니 점보팝을 녹이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차량에는 모아나에 등장하는 마우이의 갈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녹인 점보팝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디. Get your popsicle. 여기서 레밍 브라더스 뱅크라고 적힌 간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8년까지 운영됐던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득을 분배하는 닉과 피닉, 이때 화폐에는 숫사슴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 18세기 북미에서는 사슴 가죽을 화폐처럼 사용하면서 버기라고 불렀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I make $200 a day, Fluff. 이를 차용해 영화에서 재밌게 풀어낸 것이죠. 주디는 닉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는 능청맞게 대응합니다. You can't touch me, Carrots. I've been doing this since I was born. 그러면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몰려드는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물수의 습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So how about a carrot farmer? Does that sound about right? 담벼락에는 레츠 포스터가 붙어있으니 뮤지컬 캐츠를 패러디한 것으로 주토피아에서는 차별과 사회 문제를 빗대기 위해 인간과 가깝고 익숙한 포유류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면서 고양이 역시 나오지 않는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는 디테일을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 시멘트 공사를 하고 있는 동물은 비보로 나뭇가지로 댐과 같은 집을 짓는 행동이 공사와 어울리기 때문에 차용한 것이고요. 이처럼 영화는 동물의 습성을 이용해 세계관을 꾸리는 요소를 완성합니다. 반복되는 주차 단속으로 지쳐만 가던 주디는 현장 제보를 듣게 되는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My shop, it was just robbed. 이 배역은 주디의 성우 지니퍼 구딘의 남편 조시 델러스가 연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My shop, it was just robbed. 도망치는 용의자를 쫓아가는 주디. Officer Hop, I am in pursuit. Woo-woo! 리틀 로덴티아, 국내 번역으로 마우스타운으로 도망치면서 마치 거인이 된 것처럼 작은 도시 속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는 대비되는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당황하는 주들의 움직임을 참고하기 위해 실제로 햄스터로 촬영해 세트와 규모와 구도를 잡아서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이 배역은 알란 터딕이 맡았는데요. It's Weaselton. Duke Weaselton. 그는 겨울왕국에서 비슷한 이름의 배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The Duke of Weaseltown. Weaselton. Duke of Weaselton. 보고서장을 찾아온 오터톤 부인. My husband has been missing for 10 days. His name is Emmett Otterton. 그녀는 녹색 눈에 연보랏빛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주토피아의 공동감독 바이런 하워드의 전작이 바로 라푼젤이었기 때문이죠. 오터톤 부인의 부탁을 마음대로 들어준 주디에게 한 소리를 하면서 임무를 전달하는 보고서장. That's 2 days to find Emmett Otterton. 그의 뒤에 걸려있는 달력 속 도시는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에 나오는 샌프란소쿄입니다. 단서의 실마리를 쫓아 닉을 다시 찾는 주디. Hi, hello. 잠시 화면을 뒤로 돌려보면 유모차 밑에 디즈니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토톤의 행방을 따라 닉의 안내로 가게 된 곳에서는 파리에 뒤덮인 얍스가 있었는데 그는 야크로 실제 파리가 많이 꼬이는 동물입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자연주의 클럽에 들어갈 때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도 찾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단서를 찾아 포유류 차량국에 방문한 주디와 닉.
They're all sloths? 안 그래도 천천히 움직이는 나무늘보가 굉장한 속도로 일처리를 하고 있었으니 실제로 일처리가 느린 것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 차량관리국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합니다. Hey. Wait. Priscilla. Oh, no! Yes? 이때 프리실라는 겨울왕국의 안나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안나의 성우 크리스틴 벨이 카메오로 출연했는데 그녀는 나무늘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해 캐스팅 제안을 받자마자 곧바로 수락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나무늘보 플래시의 정보 제공으로 오터톤이 탑승했던 차량을 알게 된 주디는 닉을 데리고 툰드라 타운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닉은 정체를 눈치채고 겁을 먹으니 Mr. Big. 분위기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는 영화 대부의 패러디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 빅이 하는 대사도 You come here unannounced on the day my daughter is to be married. 대부에서 비토 콜레오네가 하는 대사와 같습니다. You come into my house on the day my daughter's to be married. 도움을 받고자 벨웨더 보좌관을 찾아간 주디와 닉. Assistant Mayor Bellwether, we need your help. 교통 카메라 영상을 조회하며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벨웨더는 목에 방울을 달고 있는 우두머리 양을 의미합니다. 대체 왜 그녀가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는 잠시 뒤에 밝혀집니다. More bad news in this city gripped by fear. 뉴스로 보도되는 포유류 습격 사건, 육식동물의 야수화가 얼마나 주토피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때 극장판은 북미를 기준으로 하기에 앵코로 무스가 나와 있지만 일본에서는 너구리, 중국에서는 판다, 호주에서는 코알라, 브라질에서는 제기호로 각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물로 변경되면서 친숙함을 높였습니다. Step right up. Anything you need, I got it. 듀크 위즐튼이 불법 복제한 블루레이를 판매하면서 동물에 맞게 로컬라이징된 작품들을 볼 수 있었으니 빅 히어로와 라푼젤, 주먹왕 랄프, 당시엔 개봉하지 않았던 모아나와 겨울왕국2가 확인됩니다. 버려진 지하철을 잠입하는 주디와 닉, 이때 한 켠에는 미키마우스 이전에 디즈니를 대표한 캐릭터 오스왈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 실험실에서 약을 제조 중이던 더그는 동료에게 소식을 전달합니다. Alright, Walter and Jesse are back, so I'm leaving now. 울터랑 제시는 잠시 뒤에 나오는 양의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은 마약 제조를 다룬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월터 화이트와 제시 핑크맨을 가져온 것입니다. 혈청을 가지고 도망치던 주디와 닉은 벨웨데를 만나 안심합니다. 이때 뒤에는 나무 위에 올라간 맹수와 이족 보행을 하는 토끼 무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인간이 없다는 이 세계관에서 토끼가 그 점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초식동물이 먼저 문명화된 생물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변화가 추후 육식동물들에게도 적용됐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의 배우는 벨웨더였고 그녀는 닉에게 혈청을 쏴 주디를 죽이려고 합니다. 맹수가 되어 주디를 공격하는 닉. Blood. 이 장면은 영화 초반부 장기자랑의 인생 연기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벨웨더가 악당이라는 복선은 앞서 주디에게 도로 영상을 찾아줄 때 버그의 번호가 적힌 연락처로 암시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주디의 제안으로 경찰 학교를 수료한 닉은 파트너가 되어 주토피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과속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선 멈춰 세우니 네. 추후 제작된 주토피아 플러스에서는 플래시가 프리실라에게 청혼하고 Will you marry me? 가젤의 콘서트에 가는 중이었다는 에피소드가 다뤄집니다. 각기 다른 동물들을 한 공간에 모으기 위해 설계된 세계관이 참 매력적인 이야기와 구성으로 다가왔던 영화였습니다. 특히나 주디와 닉의 케미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리라 여겨지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주토피아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